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드디어 사표를 냈습니다. 자, 조국 장관이 오늘 오후 2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사람들의 관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모입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를 바라보는 윤석열의 마음속은 어떨까? 이런 것입니다. 자, 조국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윤석열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둘 중 한 명은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나돌았습니다. 사실 뜻밖이었습니다. 조국 장관의 경우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의혹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조국 장관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었길래, 어떤 운명 공동체이길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여당과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은 조국 장관을 지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됐습니까? 이제 터닝포인트 2년 반이 다 돼갑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유령 장관이었습니까? 박상기 장관을 통해서는 검찰개혁이 불가능했습니까? 오히려 박상기 검찰개혁은 조국 장관의 개혁과 거의 내용이 비슷했습니다만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있을 때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국 장관이 개혁안이라고 내놓은 것들의 상당수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반대로 왔던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피의 사실 유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이 있을 때 조국 장관은 그 적폐수사라는 것들의 그 엄청난 피의 사실 공표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즐긴 것 아닙니까? 게다가 검찰의 특수부 검사 숫자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이게 다 보수 인사들을 겨냥한 적폐수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뒤늦게야 마치 자신들이 검찰개혁의 적합한 인물인 양 홍보를 해댔으니 이를 지켜보는 검찰들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검찰개혁은 적임자가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마치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왔습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인 이유가 없이 검찰이 이 많은 의혹들을 만들어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이 윤석열의 공정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조국과 일부 세력들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석열 검찰을 흔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 윤석열 검찰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를 일청 정문으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공개된 장소로.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권력의 힘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윤석열 총장은 반격을 했습니다. 정경심만 그럴 수는 없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 관계자들은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 잘했습니다. 원칙을 정했으면 똑같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조국 장관 가족들한테만 특혜를 주려고 하십니까? 심지어는 자택 압수수색만 해도 그렇습니다. 핸드폰 수색, 계좌 수색, 법원들이 건건이 영장을 잘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방배동 자택 수색을 하는데도 이들은 전화를 갖다가 조국 장관한테 걸어서 이 수사 책임자를 바꿔줬다고 합니다. 특수부 누구 검사입니다. 나 조국입니다. 장관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빨리 해주십시오.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반칙과 특혜를 일삼는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까? 어쨌든 이 법무부 장관 조국의 사퇴 소식을 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의외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답니다. 윤석열은 아무 말도 없었다. 이게 첫 반응입니다. 조국 장관의 돌연 사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입을 굳게 다문 것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 장관 사퇴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두 가지 소리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자, 조국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제대로 잘해야 된다, 수사를.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선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가 조금 쉬워진 점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법무부 장관의 위세가 엄청났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아내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는 1차 소환 때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아프다면서 집에 가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피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검찰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대단한 위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정경심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4차 소환 조사를 하는데 어떤 날은 아예 병원에 입원해버리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파서 못 나가겠다. 조국 동생도 비슷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 조국의 위세를 믿고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달라고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그런 위세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민주당의 보이지 않는 압력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검찰의 미래가 참 중요합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했으니까 이쯤에서 끝내자. 검찰 수사 좀 흐지부지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나 조국의 열혈 지지자들은 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서초동에 나가겠다. 이럴 수가 있느냐? 자, 유시민, 공지영 등등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계속 해보십시오. 검찰은 오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됩니다. 정의에 맞게, 헌법에 맞게, 헌법 정신에 맞춰서 조국 장관 일가, 조국을 포함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간 조국 장관, 서울대 복직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서울대 학생들과 일부 교수들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스노라이프와 같은 서울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상당합니다. 폴리패스를 비판하다가 본인이 폴리패스의 전형이 되어버린 조국 장관. 이제는 이 사표가 수리되면 전 장관이 되겠죠. 자, 조국의 미래, 그리고 윤석열 총장, 앞으로가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면 그래도 동정심이 일부 일어납니다. 자, 절대 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던 대로 정당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국민들한테 조국 장관과 그 일가들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국, 윤석열 동반표진론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려는 여당, 이런 식은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명예를 지키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가 엄청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